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시청자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국민스탁의 골든레이디 전문가인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강의를 다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 같은 경우는 정말 기초부터 탄탄히 테마주도 그렇고 앞으로의 시장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분석적인 부분도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는 방법들도 다양하게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 1강에서 15강까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강 먼저,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기초적인 강의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분들도 많고 주식을 입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떤 거를 먼저 시작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어떤 그 커리큘럼을 짜야 되는데 혼자서는 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를 해서 15강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 우리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먼저 추천을 할 거예요, 이 강의를. 어떤 분들? 주식 입문자, 그리고 이제 단기간 안에 고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복잡한 강의는 싫고 단순한 강의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무조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강에서 15강의 커리큘럼을 하나씩 살펴드릴 거예요. 지금 이 강의는 1강이지만 앞으로의 강의들 자체가 테마 분류도 있고 차트를 재해석해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차트, 틈새 공략까지 제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생주사라고 주식에 살고 주식에 죽는 우리들을 비유하는 스캘핑 단타를 하면서 하루에 2, 3%의 단타 매매를 하는 그런 매매 방법들까지 앞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매수 시에 유의해야 될 사항들과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지켜야 될 상황들까지 제가 끝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식을 할 때 가장 기본이죠. 내가 어느 수준까지 주식을 하고 있는지 내 수준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시청자분들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채널을 돌리시다가 골든레이디 전문가 오늘 처음 봤는데 저는 강의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 방송을 처음 보신다고 하면 저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일단은 레벨 테스트를 지금 저랑 같이 하실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주식을 한 지 3개월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체크를 하나씩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3개월 이상도 아니고 나는 지금 오늘이 처음이다라고 하면 체크를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는 종목을 매도를 해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 종목, 그 기업을 산 적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본 용어. 기본 용어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 매수, 매도, 익절, 손절 정도를 기본 용어라고 하는데 일단 그 기본 용어를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면 또 여기 1점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는 차트를 볼 줄 안다라고 하는 거는 월봉 분석을 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체크를 또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나는 보조지표를 알고 있다. 보조지표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그 차트를 보면 보조지표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조지표는 보통은 후행성이 되긴 하지만은 차트 그 기술적 분석할 때 굉장히 유용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동평균선이나 아니면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 CCI, MACD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나는 한 가지라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1번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나는 다 알고 있어 하시면 5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6번째. 나는 나만의 원칙이 있다.
이거는 보통 이제 3개월까지도 원칙이란 거는 없을 거예요. 뭐 방송을 듣다가 뭐 전문가가 사라고 해서 사고 팔라고 해서 파는 그런 매매들. 그래서 본인만의 원칙보다는 그냥 시켜서 그냥 뭐 등 떠밀어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나는 나만의 원칙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보여드린 그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 혹은 뭐 테마주를 공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바닥주를 공략을 하시는 분들, 이 정도의 나만의 원칙이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7번째, 재무제표 보는 방법을 알고 있다. 7번은요, 굉장히 좀 그 기업 분석을 하면서 그냥 뭐 주가가 뭐 갑자기 뭐 상한가를 가서 추격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그 기업을 샅샅이 속내를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그 성장성을 보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번 나는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번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서 이제 테스트는 테스트지만 재무제표 중에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EPS. 이거는 일단은 이제 앞으로 제가 또 말씀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또 강의를 해드리는 내용이겠지만 재무제표를 볼 때 EPS 무조건 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8번. 매수 전에 사업 보고서 혹은 모멘텀, 앞으로의 그 이슈들을 파악을 하고 나서 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파악을 하고 매수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또 1번 체크. 그리고 최근의 이슈, 테마들을 알고 있다. 최근에 정말 핫했던 테마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신공항 테마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포켓몬 관련주들, 최근에 뭐 AR 증강현실 테마주들 굉장히 핫한 종목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 거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체크를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10번째 마지막으로 나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데 매일매일 거래해서 5거래일 연속적으로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체크.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매매했을 때 매일매일 거래하면서 매일 수익이 나는 방법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거래해서 매일 수익이 나는 방법들. 근데 그런 매매 방법들을 앞으로 저랑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벨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점수를 매길 겁니다. 보통 이제 주식 입문자분들 같은 경우는 1개에서 3개 정도만 체크를 하셔도 이제 나는 이제 갓 새내기예요 라고 하는 주식 입문자고, 두 번째는 이제 3개에서 5개 이상 정도면은 주식 초보자, 그래도 어렴풋이 매매를 할 수 있는 분들, 매수하고 매도하고 수익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거래는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주식 초보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5개 이상 정도. 그리고 5개에서 8개 정도 되면은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목돈 굴리기 프로젝트를 저랑 같이 하시고 이 강의 주제 목표 자체가 목돈을 굴리는 거예요. 목돈 굴리기. 주식을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 선입견을 정말 확 깨버릴 겁니다. 그래서 목돈 굴리기 프로젝트를 저랑 같이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재테크 수단의 가장 최고의 수단이에요. 그 조사 결과에 선진국 가구 1인당 1명 이상은 주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식에 대한 선입견들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니까 기본을 모르고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패스하시고 그냥 수익만 내기 위함.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너무 뒤바뀌어 있는 거죠. 먼저 수익을 내고 나서 공부해야지. 근데 이게 아니라 공부하고 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사 결과에 선진국 가구 1인 이상의 뭐 주식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고, 근데 이거를 제가 그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런 인식들을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이 꽂히죠, 주식이. 그렇죠? 정말 기피 대상이 아닌 선호 대상으로 인식을 한 번쯤 바꿔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본기와 철저한 원칙 준수로 고수익 목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작정 주식 투자를 할 때 하기 전에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무작정 수익, 정말 그 수익만 보고 매매를 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면 당연히 수익이 안 나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냥 매수해서 그냥 묻어둬요. 기업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고 그냥 사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묻어두진 않잖아요. 그쵸? 대형주들은 묻어두진 않잖아. 근데 정말 예를 들어서 동전주라든지 정말 싼 종목들을 사서 그냥 묻어둬요. 근데 얘네가 상장 폐지가 됐는지도 모르고 100% 정도 이상의 수익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산지도 몰라요. 그런 매매를 하시고 계신 분들도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무작정 수익만 고집하지 않는지를 먼저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본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충분한 모의 투자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지. 이 모의 투자의 중요성이 왜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미수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이런 위험성도 한 번쯤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종목들이 만약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죠. 주가가 올라가는데 눌림목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도도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매매를 하신다고. 그렇죠? 그래서 모의 투자로 실전 매매처럼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실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노력 없는 결과를 기다리지 않는지. 시청자분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뜨끔뜨끔 하실 거예요. 노력 없는 결과물은 없어요. 제가 이제 제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항상 그런 비유를 해요. 1년 농사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년 농사. 근데 우리는 1년 농사가 아니라 그 1년 농사 지을 거를 일주일 안에 결과를 보고 하루 안에 결과를 봐요. 근데 이 노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가 될 수 있는 거고 시장 분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은 없다라고 보세요. 단순히 내가 그 종목을 매수했더니 그냥 급등한 종목이길래 매수해서 수익이 났어요. 근데 그게 과연 실력일까요?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장기간 싸움을 하실 분들은 철저한 기본기가 바탕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철저한 원칙을 준수할 자신이 있는지. 이거는 제가 앞으로 강의 내용들 테마 주제를 해서 가지고 나온 종목들 혹은 대응 방법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원칙 준수를 해서 저랑 같이 목돈 굴리기 프로젝트를 같이 할 자신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이제부터 저랑 같이 할 정말 욕심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이란 이 내용들 자체가 이전의 강의들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정말 주식은 그냥 간단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참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참 어려운 게 주식이고 쉽게 생각을 하면 그만큼 쉬운 게 주식만큼 쉬운 게 없어요. 정말 쉬운데 정말 돈이 잘 벌리는 재테크 수단 주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탄탄히 한번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식 같은 경우는요. 우리 투자자들이 주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국민스탁 혹은 이제 아시아경제라고 하죠. 아시아경제를 사는 거예요. 그쵸? 이번에 아시아경제. 네, 일단은 이제 투자금을 이 아시아경제에다가 돈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종목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시아경제가 이제 나한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매매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본금이 있고 내가 그 종목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금액대를 맞추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론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왕초보 기초 용어라고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죠.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매수, 매도, 손절.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용어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시장, 유가증권 가장 대형주들이 밀집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중소형주들.
중소형주들이 이제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는 뭡니까? 이제 주가의 흐름이죠. 주가의 흐름 뭐 그림 같은 거죠. 그죠?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이제 뭐 눌림목이라던가 뭐 돌파 이런 매수 구간들을 매매를 하는 그런 분석들을 하는 건데 일단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은 이제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가장 주식을 입문했을 때 먼저 만나는 게 기술적 분석이 됩니다. 기본적 분석은 보통 처음에는 기본적 분석을 잘 하진 않아요. 이제 수업료도 내다가 뭐 손절도 한번 해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왜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가지? 거기 안에는 왜 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주가라는 거는 앞으로 미래 가치를 이제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새로운 재료가 나타났을 때 뭐 최근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포켓몬고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포켓몬고가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막 따라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느 A라는 종목이 AR 관련주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도 한번 따라갈래. 그래서 종목이 AR 관련주들로 변화가 됩니다. 그게 테마예요. 그게 테마 관련주들이 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는 그 포켓몬 관련주들이 앞으로 뭐 증강현실에 대한 그리고 미래의 산업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막 부각이 되면서 이슈 그 뉴스들 계속 띄워버린 거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막 급등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 분석에서는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테마가 보통 끝나게 되면은 주가가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은 먼저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때는 따라가게 돼요. 근데 이 속내를 까고 보면은 기본적 분석 뭐 한 주에 얼마를 팔아서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챙겼는지 어차피 얘네도 이제 기업도 이제 장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 분석에서 얘네가 뭐 분기별로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 매출이익을 세웠는지 보시면 정말 꽝인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 한 주당 벌어들인 순이익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EPS를 좀 노려서 보셔라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뭐 만약에 마이너스 한 1,340원 정도라고 하면 얘는 적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플러스 1,340원이라고 하면 얘는 흑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차이는요. 부실한 기업인지 부실하지 않은 기업인지 건실한 기업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은 같이 초보자분들도 뭐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하지 마시고 같이 하셔야 돼요. 따로 놀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매수, 매도 이 두 가지의 용어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매수 같은 경우는 그 종목을 사는 거고 매도는 파는 거예요. 근데 파는 것 중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의 경우가 이익 청산을 하는지 마이너스 손실로 청산을 하는지가 이 두 가지의 매도 뜻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 당연히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익을 바라고 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말 뜻하지 않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 당연히 잡으면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주가가 잠깐 올라가다가 밑으로 쭉 내려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손절이란 걸 해야 돼요. 어느 적정 부분까지 지지가가 만들어지면은 손절이란 걸 해야 되는데 손절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매도의 뜻이 두 가지가 있지만은 손실로 이제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 이거를 버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손절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한 10만 원 손절을 하고 이제 종목을 교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종목을 교체하지 않고 그 종목만 계속 버티다 보면은 이 마이너스 10만 원이 마이너스 뭐 10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랑 같이 하시면서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되겠지만은 기술적 분석도 버티는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동시호가 같은 경우는 장이 9시에 열리죠. 그쵸? 장이 9시에 열리는데 8시부터 동시호가라는 게 나와요. 전일 종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900원의 종가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쵸? 1,900원 종가가 마무리가 됐는데 동시호가라고 하는 거는 예상 체결가. 그래서 예상 체결가가 뭐 1,910원이 될 수가 있고 뭐 1,920원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동시호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되기 직전에 그 가격들이 조금 더 반영이 더 많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8시 50분 정도에 1,910원이다 그러면 보통 이 가격에서 이 가격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서 1, 2% 정도 동시호가에서 이렇게 뭐 가격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시가가 이 정도, 이 가격 부근에서 시작이 되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동시호가에서 뭐 갭하락이 뜨는지 갭상승이 뜨는지 혹은 전일 종가 대비해서 한 1, 2%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지가 이 동시호가에 나오니까 이거는 꼭 장 시작하기 전에 꼭 체크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거래량 같은 경우는 그 매매 주체가 뭐 개인이 될 수가 있고 외국인이 될 수가 있고 기관이 될 수가 있고 보험 투신 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들어오는 내가 그 종목을 어느 정도 사는지의 물량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래량.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 매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HTS를 보면은 뭐 호가가 10호가가 나와요. 근데 단일가라는 거는 한 호가를 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9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1,800원까지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이제 장중에는 이 정도의 호가 물량들이 나옵니다. 근데 단일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시간이라는 거는 보통 한 호가 1,900원으로만 이루어지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어떤 거를 먼저 해볼까요? 테마주, 그리고 이제 후발주, 선발주 이 정도만 볼게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일단 테마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뭐 포켓몬 고나 아니면은 뭐 정책 수혜 관련주들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뭐 이슈들이 되는 종목들을 모아서 묶어서 그 테마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은 보통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테마주를 공략을 할 때도 선발주를 공략을 하는지 후발주를 공략을 하는지가 차이점이 있어요. 보통 테마가 움직일 때는 선발주 비싸잖아요. 보통 비싼 그 종목들이 더 잘 가는 법인데 근데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후발주를 거래를 많이 하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싸니까. 근데 싼 게 비스덕입니다, 정말. 그래서 선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급등을 많이 했을 때 후발주들은 이제 뭐 한 2% 움직인다라고 하면 선발주는 1% 정도. 네, 선발주는 한 10% 정도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발주들이 이제 주가 조정을 10% 받으면 얘네는 20% 정도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만 시청자분들께서 한 번쯤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정말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나요? 네, 정말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저 오늘 얘기들을 다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내용들 기본적 분석의 중요성까지 이런 거 잠깐 확인을 하시고 더 하지 못한 내용들은 이제 아시아경제TV 홈페이지 이제 하단 부분에 보면은 이제 제 얼굴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저희 그 전문가들 얼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딱 클릭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네, 제가 또 방송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뭐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배너를 한번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15강이, 14강이 더 남아있어요. 지금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14강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엑기스 강의들을 더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까지 저는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내일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 2강 테마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2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주식시장. 투자하기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왜 내 종목만 떨어지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해답은 만세타임. 전문가가 소개하는 다양한 투자 노하우와 또 꼼꼼한 종목 상담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주식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이제 만세타임과 함께 성공적인 주식 투자 이어가세요. 매일 저녁 7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한국 가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하지? 개혁을 해야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부동산 환경,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입니다.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고민 상담의 알짜 매물 추천까지 다 모았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 내일 오후 5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나부터 지키는 건전한 투자 환경. 자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4989 엄지민입니다. 요즘 열대야로 잠 설치는 분들 참 많으시죠? 요즘 같은 열대야의 숙면을 위해서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가벼운 스트레칭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같은 더운 날씨에 시원한 정보 나눠주실 나눔정보 이현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 삼성과 LG가 OLED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OLED 관련주들이 차별화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숨겨진 OLED 수혜주를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 화면을 먼저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이 동아일텍, AP 시스템,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등은요. 이 삼성과 LG의 대규모 OLED 투자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꼽히면서 작년 말부터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의 주가 급등을 기록했는데요. 자, 최근 들어 이 OLED 수혜주로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요.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이 또다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로체 시스템즈, 넥스턴, 파인텍 등이 그 대표적인 종목들인데요. 자, 시장에 OLED 관련 재료가 노출되자마자 장대 양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만에 80%에서 150%까지 거침없이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종목들은요, OLED 수혜주로 부각되기 전에 이미 정보에 빠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조용히 매집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 때문에 아직 시장에 부각되지 않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이 바닥에서 조심스럽게 매집하고 있는 OLED 수혜주가 있다면 그 어떤 종목을 제쳐두고서라도 빨리 확인해 두셔야만 합니다. 네, 최근 숨겨진 OLED 관련주들이 시장에 부각되면서 단기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시장에 부각되지 않은 OLED 수혜주를 찾아서 선점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오늘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이 기업은요. 자, 지난 수년간 이 업황 악화와 경영권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2만 원에 육박했던 주가가 지금의 수천 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기업의 진가를 알아본 글로벌 H사에 전격 인수된 이후 OLED 핵심 소재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자, 드디어 작년 말부터 삼성에 본격적인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 지난해 40억대 적자에서요. 자, 올해 120억대 흑자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이라는 증권사의 전망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OLED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면서 실적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아직까지 재료와 실적이 시장에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채 현재 주가는 100억대 적자를 기록했던 수년 전 주가의 4분의 1에 불과한 단돈 4,000원대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남들보다 먼저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OLED 핵심 소재 개발에 성공하면서 삼성에 납품을 시작했고 또 이로 인해서 대규모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100억대 적자를 기록했던 수년 전 주가의 4분의 1에 불과한 4,000원대에 자리하고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해주신 수급 상황은 어떤가요? 네, 자, 주가 상승에 있어서요. 이 실적과 재료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수급인데요. 자, 이 종목 현재 외국인이 매집해간 물량이요. 전체 지분의 10%가 넘는 300만 주에 육박하고 있고요. 자, 기관 역시 최근 몇 개월간 이 100만 주의 물량을 집중 매집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 모두 매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종목 재료와 실적 그리고 매집까지 그 어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단돈 4,000원대 숨겨진 OLED 수혜주니까요.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외국인의 매집 물량이 전체 지분의 10%인 300만 주에 육박하고 있고 기관도 100만 주 이상의 물량을 집중 매집하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전문가님 번호 어떻게 되시죠? 네, 014번입니다. 네, 014번 누르시면 나눔 정보 이현규 전문가의 종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핵심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요. 자,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의 수년 전 주봉 차트인데요. 자, 당시에 이 LCD용 핵심 소재를 개발해서 삼성에 납품하기 시작을 하면서요. 이익이 3천만 원에서 40억대까지 급증을 했고요.
주가 역시 3,000원대에서 16,000원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요, 이 OLED용 핵심 소재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삼성에 본격 납품하기 시작을 했고요. 자, 이로 인해 40억대 적자가 120억대 흑자 턴어라운드로 조금 전환이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주가는 100억대 적자를 기록했던 수년 전 주가의 4분의 1에 불과한 4,000원대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게다가 기관과 외국인들이요, 최근 들어 이 대규모 동반 매집까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자, 오늘 종목 아직 4,000원대 매수 기회를 주고 있을 때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종목 추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 OLED용 핵심 소재 개발에 성공하면서 삼성의 본격 납품을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종목 ARS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나눔 정보 이형규 전문가의 고유번호 014번 누르시면 됩니다. 014번입니다. 한국 가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부동산 환경,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입니다.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고민 상담의 알짜 매물 추천까지 다 모았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 매일 오후 5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주식시장. 투자하기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왜 내 종목만 떨어지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해답은 만세 타임. 전문가가 소개하는 다양한 투자 노하우와 또 꼼꼼한 종목 상담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주식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이제 만세타임과 함께 성공적인 주식 투자 이어가세요. 매일 저녁 7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종목 맞히기입니다. 카드를 바르게 배열하면 종목이 보입니다. 카드에 적힌 종목은 무엇일까요? 5, 4, 3, 2, 1. 정답은 신한지주입니다. 종합지수 맞히기입니다. 6월 4일 코스피 종가는 1783포인트였고 다음날 1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얼마일까요? 3, 2, 1. 정답은 1801포인트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맞춰보세요. 못 보셨나요? 집중해서 보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5, 4,
3, 2, 1. 정답은 대우 인터내셔널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의 박주연 기자입니다.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 빅스 지수입니다. 볼래틸리티 인덱스의 약자로 변동성 지수를 말하는데요. S&P 500 지수 옵션과 관련해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투자 기대 지수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증시 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여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워집니다. 한마디로 말해 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빅스 50이라고 하면 앞으로 한 달간 주가가 50%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빅스 지수가 높아지면 시장의 변동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지고 이는 투자에 대한 불안 심리를 높여서 주식을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후 주가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빅스 지수는 보통 20에서 30 정도를 평균이라고 받아들이고 40에서 50에 근접하면 매도세가 모두 끝나 바닥권 진입의 징조로 해석되어 주가 반등이 이루어집니다. 빅스 지수가 최고치를 이룬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고조이던 2008년 10월 24일 장중한 때 89.53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이었습니다.